중국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세금 문제. 세금이란 게 뭐냐면 있는 자한테서 걷어서 없는 자를 주는 게 세금 문제예요. 본질이에요. 네. 그래서 어느 나라든 이 세금 제도가 가장 중요해요. 근데 중국의 가장 큰 장점이 뭐였죠? 중앙이 힘이 세니까 네. 지방이 다 따라주고 앞으로 가 하면 가고 오라면 오고 이랬는데 중앙이 만약에 돈이 세수가 줄어들고 돈이 맞아요. 없으면 지방이 네. 옛날 중국 항상 이래. 분리되면 다시 합쳐지고 다시 분리되고 이 역사를 반복해 왔거든요. 네. 그래서 중앙이 만약에 이게 세수가 줄어들었을 때 중국 경제가 또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또 지구촌 곳곳에서 저희 3프로TV의 컨텐츠를 늘 이렇게 성원해 주시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 미국 대선이 정말 점입가경 아닙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물러나야 된다고 주장하는 민주당 측 인사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우리 질 바이든 여사는 또 우리 남편 흔들지 마세요. 또 바이든 대통령은 하나님이 저한테 물러나라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럴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한데, 과연 넘버 2 중국의 시진핑은 과연 어떤 파트너를 원하고 있을까? 바이든이 되는 걸 원할까? 아니면 트럼프 형님이, 형님은 아니지만 어쨌든 중국의 입장에선 미국의 저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앞으로 미국 대선의 전개 과정이 미중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면서 11월 미 대선으로 향해 갈지에 대한 중국의 속내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누구하고 함께 할까요, 여러분? 맞습니다. 안유화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흥미로운 대목이에요. 네. 미국이 저 걱정을 했는데 진짜 저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강행한다라는 분위기가 잡혀가고 있으나 네. 모르죠. 정치는 모르는 거예요. 한 치 앞도 네? 모르죠. 그렇죠. 뭐. 네. 근데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사실 좀 한참 전에 네. 꽤 됐죠. 그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트럼프냐 뭐 바이든이냐. 근데 그때 했던 얘기가 있어요. 제가 번역해 드리면 예. 뭐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누가 오든 예.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는 나빠도 너무 나쁘지 않고 예. 좋아도 너무 좋지 않을 거다.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다. 그렇죠. 좋을 것도 네. 없고 나쁠 것도 없다. 그러니까 큰 흐름은 변하지 않는 거니까. 네. 그런 면에서 누가 와도 사실 큰 기본 줄기는 안 변한다는 거죠. 근데 단기로 봤을 때는 단기. 시진핑은 지금 3기 시작했고 예. 또 좀 이따 우리가 다루겠습니다만 중국 내부 경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예. 이런 국내 상황에 맞닥뜨려서 또 글로벌 국제 질서 속에서 또 중국이 가야 되는 길이 또 있고 예. 미국이 또 중국을 기술 견제, 뭐 무역 전쟁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와 장기로 놓고 봐야 되는 문제는 있어요. 근데 장기는 큰 흐름에는 누가 와든 큰 문제는 없는데 그 문제가 있다고 해야 되는 게 맞겠죠. 없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근데 단기로 봤을 때는 중국 측면에서는 바이든이 조금 더 편하고요. 편해요? 예, 왜 그러냐면 바이든이 대표하는 이익은 예. 뒤에 세력은 유대 자본이죠. 유대 자본이고 금융 세력이죠. 예. 그러니까 금융 세력이란 거는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금융이라는 거는 머릿수 장사거든요. 이랬다 저랬다 하죠, 얘네들은. 그것도 있고 예. 금융 비즈니스 속성이 예. 금융업이 비즈니스 속성이 머리 장사라는 거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인구 규모가 크거나 혹은 글로벌화, 세계화가 금융 자본한테는 이익을 챙기기엔 좋다라는 거죠. 좋겠죠. 예, 그러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바이든은 중국을 견제는 하고 있지만 사실 기본 줄기는 글로벌화, 세계화한 거예요. 예. 근데 트럼프는 아닌 거예요. 트럼프가 아. 대표하는 거는 에너지 자본, 예. 그리고 공공산업 예. 이런 거.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백인 월주의. 예. 근데 바이든은 이민 세력을 많이 대표하죠. 그렇죠. 그다음 백인 중에서도 좀 좌쪽에 있는 사람들, 예. 그리고 소수 인종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을 지지하죠. 미국은 이민 국가잖아요. 예. 근데 트럼프는 순수 백인 우월주의. 사실 자기도 이민인데 원래. 사실은 독일에서.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그 이민. 부인도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뭐 어쨌든 정치인이니까 예. 그래서 이 에너지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아메리칸 퍼스트라는 게 뭐냐면 제조도 미국에서 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블루 칼라들. 네. 그래서 미국과 제조업을 해. 네. 이런 거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동맹이나 이런 가치를 우선시 두지 않고 일단 미국 우선이야. 아무리 동맹을 해도 주고받기가 확실하면 내가 지켜주고 혹은 계속 장사를 하고 그다음에 돈도 내고. 예, 돈도 낼 거 네. 내고 이런 거고 어쨌든 미국 내에서 하고 미국 중심이고 미국 동맹 가치보다 그렇죠. 근데 바이든은 어쨌든 동맹의 가치를 앞세워서 하는 거고 그게 또 금융 자본의 이익에는 더 우월하고 예. 근데 중국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봤을 때는 중국이 지금 발전 단계로 봤을 때는 예. 그래도 미국이 세계 질서를 계속 위에 있고 그리고 중국의 현 단계로 봤을 때는 글로벌화, 세계화가 도움이 되는 거예요. 중국이 경제 발전에. 그렇죠. 만약에 트럼프처럼 야 다 중국 와, 다 미국 와, 중국에서 다 철수해. 안 철수하면 뭐 세금을 엄청 때려버릴 거야. 나한테 페널티를 줄 거야. 막 이렇게 압박하면서 이렇게 오는 것보다 바이든이 미국은 글로벌화, 세계화잖아요. 근데 중국이 지금 기업들이 제일 자신 있는 게 글로벌화, 세계화거든요. 예. 이제는 중국이 가성비를 내세워서 거의 대부분 산업에서 어마어마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렇죠. 세상을 나가는 게 중국의 지금 단계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래서 네. 시진핑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세계화, 글로벌화라는 거죠. 예. 그래서 바이든이 민주당은 이 전반적으로 국제 질서를 갖고 가는 흐름이 뭐냐면 글로벌화, 세계화인데 예. 옛날에 중국까지 끼고 놀았는데 예. 이제는 중국은 빼고 놀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세계화는 세계화인데. 예. 근데 트럼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미국 순수 백인주의, 민족주의. 이번에 만약 올라오면 어서는 뭐 이민 이거 뭐 지금 다 내쫓고 맞아요. 지금 그러겠다는 거잖아요. IRA 뭐 법 이런 거 다. 예, 그러니까 순수 자기 중심. 그리고 제조업도 다 자국내에서 해야 되고, 맞아요. 그리고 자기 백인들이 해야 되고, 뭐 이런 민족주의가 굉장히 성향 강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세계 질서 어떻게 하고 세계 경찰 이런 거 안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가 이익 중심은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장기에 보면은 오히려 바이든이 미국이 중국한테 시간을 좀 벌어줄 수가 있는 거죠. 예. 중국이 아직 미국을 어떤 자리에서 대체하기에는 아직 엄청난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예. 근데 트럼프가 만약에 이제 올라와서 미국의 패권의 이 지위를 더 빨리 축소시킬 수가 있죠. 트럼프는. 예. 이래 미국이 패권 지금 힘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어차피 고립주의라면. 예, 그렇게 하면 점점 더 빨리 미국이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또 뭐 댓글이 엄청나게 여기 올라올 수도 있는데. 먼저 그런 거 신경 쓰셨어요. 그냥 그러니까 하세요. 어떻게 보면 미국이 좀 더 이렇게 쇠퇴하는 걸 더 가속화시킬 수가 있죠. 미국이. 아니, 또 트럼프가. 그러면 장기로 봤을 때는 예. 중국한테는 트럼프가 유리하다. 장기로 봤을 네. 때는 미국이 쇠팀이 약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제3지대에 있는 나라들이 특히 이번에 지금 이스라엘 문제를 안 풀겠지만 이런 게 그러니까 미국하고 친했던 국가들이 돌아서잖아요. 돌아안서를 생각하는 거죠. 예. 아 이제는 조금 내가 오전은 조금 다르게 전략을 해야 되겠네. 목소리 좀 내볼까? 예, 이제는 안 내더라도 완전히 미국에 의존하면 안 되겠네. 이런 게 되면서 제3지대가 넓어지겠죠. 예. 그러면 중국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커지겠죠. 그렇지. 예, 사실은. 예.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장기와 단기로 나뉘는데 관세 문제에서는 둘이 삐까삐까해요. 관세는 뭐 누가 더 많이 때리냐 문제인데 사실 경쟁적이죠, 뭐 뭐 2018년부터 무역 전쟁 계속 해왔지만 그거는 이제는 크게 서로 왜 중국도 내수가 큰 나라이기 때문에 크게 뭐 치명적으로 나라를 뭐 죽일 정도로 타격이 아니기 때문에 무역 전쟁 지금 기술 전쟁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사실 봐야 되는 금융 싸움이거든요. 근데 금융 싸움에서 만약에 트럼프가 오면은 금융으로 중국을 타격 주는 거 빨리 쓸 수가 있죠.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는 중국의 고위 관료들이 금융계좌 동결이라든가 네. 이래 뭐 중국의 지금 집권에 있는 분들의 미국 해외 자산을 동결하는 이런 조치가 있을 수가 있고 예. 다른 거는 뭐 스위프트라든가 이런 미국 은행 청산 결제 시스템에서 중국계 은행들에 대한 선택적 페널티 뭐 이런 것들이 트럼프가 오면 더 확대될 수는 있죠. 예. 근데 제가 뭐 안유아 교수님하고 인터뷰를 여러 차례 하고 네. 올해 들어서는 한 두 달, 네. 한 달 만에 한 번씩 그렇죠. 하는데 예. 첫 번째 질문에 이렇게 길게 쫙 얘기하는 건 처음이다. 왜냐하면 얘기할 게 많으시다는 얘기지. 그래서 차근차근 좀 한번 가보자고요. 예.
경제와 외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익도 경제적인 국익이 있고 체제적인 국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경제는 트럼프, 네. 경제적인 이익을 단기적으로 그때그때 챙겨 먹는 거는 트럼프고, 그렇죠. 바이든은 네. 요거 약간 손해 보더라도 어쨌든 예. 중국을 완전 체제적으로 저건 네. 그 이게 사실 더 고차원적인 거 아니에요? 네, 네. 트럼프는 관세, 뭐 무역 제재해서 야 내가 잘 살아야 되니까 중국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또 한국도 그렇고 뭐 일본도 그렇고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맞아요. 그렇게 하고 맞아요. 여긴 근데 야 맞아요. 한국, 일본 다 내 뒤에 서 맞아요. 우리 중국하고 한판 할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이탈하지 마. 그렇죠. 요런 차이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중국의 오피니언 리더들 네. 그리고 일부 전문가들 그 얘기해요. 어쩌면 트럼프가 더 유리하다. 네. 트럼프 되는 게 중국에 더 유리하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가만히 관찰해보세요. 각 유럽의 우익 세력, 예. 한국의 우익 세력, 예. 뭐 일본 이런 우익 세력과 우리가 이렇게 어느 나라든 정치 세력을 우익 세력과 좌측 세력으로 나눈다면 그렇죠. 좀 공통점이 있어요. 우익 세력은 굉장히 비즈니스 마인드가 강하고 주고받기가 확실해요. 그렇죠. 하나 주면 하나 받고 네. 어떻게 보면 합리적으로 문제를 생각하고 예. 좀 논리가 있고 예. 결국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예. 이런 거 뭐라고 해야지 이렇게 답을 주고 뭐 이런 게 명확한데 그렇죠. 어느 나라든 좌측에 있는 상황은 이념적이지. 어떠냐면 이념적이고 예. 말하는 거하고 실제 또 하는 이런 것들이 달라. 조금 다를 때 있어요. 이거 어느 나라나 비슷해요. 이게 좀 요 댓글 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예. 오히려 다루기 더 힘들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는 거하고 이 사람의 본심을 캐내기가 예.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기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예. 이게 스토리가 명확하다는 거죠. 분명한 거 좋아하지. 예, 분명한 거 준비할 수 있고 좋아하고 대응할 수 있으니까. 밸류에이션이 명확하고 가치 평가가 명확하고 이러니까 대응하기가 훨씬 더 예. 그거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논리적으로 가기가 쉽고 네. 이쪽은 좀 더 전략적인 고차원적인 정치 머리를 많이 동원해서 그런 거죠. 저 예. 사람 속뜻이 뭐지? 저거? 그렇죠. 요런 케이스 많이 나온다. 근데 거의 많은 지역과 국가의 좌측 조금 비슷해요. 예. 좀 그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사실 트럼프가 좀 더 편하다. 왜냐 그리고 그때 가서 원하는 걸 주면 이 사람 기업인이었으니까 야 이렇게 비즈니스 마인드가 되니까 야 이런 거로 주고받게 하자 이러면 또 오히려 또 좋아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그런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사실은 뭐 어느 게 좋다 나쁘다 말하기는 힘들지만 말씀하신 대로 동맹의 공간이 생긴다 해서는 중국한테는 트럼프가 올라오면 좀 유리하다는 거죠. 그렇겠죠. 예, 그런 네. 면에서 그렇죠. 예. 아니 뭐 한국도 일본도 예. 막 뭐 바이든 시대에 예. 야 우리가 뭐 체제적으로는 미국하고 할 수밖에 없다 막 갔지. 근데 갑자기 트럼프가 딱 들어와가지고 야 그런 거 필요 없고 돈 내놔. 그러면 한국의 여론이나 일본의 여론이나 뭐 지금 대만의 일본이 여론도 일본이 이게 지금 난리 났잖아요. 네. 이번에 그 토론 보고 그러니까. 야, 이제 트럼프 시대 준비해야 되겠다고 지금 예, 난리 났잖아요. 바이든한테 올인했는데 예. 그 틈을 중국이 거봐 쟤네들은 4년짜리들이라 나한테 와. 난 평생 하지 않니. 요런 여지를 트럼프가 줄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그렇죠. 공간이 조금 더 생기죠. 공간이. 양안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양안 관계는 트럼프 대면 양안 관계. 오히려 네. 지금 국제 질서 보면은 제가 아까 오후에도 삼성 그 연구소에서 지금 이스라엘 문제 세미나 네. 세미나 하고 왔는데 네. 지금 국제 질서에서 지금 보면은 큰 사건 두 개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네. 지금 지금 전쟁이잖아요. 근데 이 두 뒤에는 사실 중국과 미국과의 어떤 맞아요. 이게 맞전쟁 네. 무술하듯이 또 그렇죠. 주고받기가 있다라는 싸움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국제 질서에서 이 두 가지가 오히려 미국의 힘을 좀 많이 미국의 이 정신력을 많이 빼놓잖아요. 이 두 개가 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게 미국의 정신을 지금 많이 내부적으로도 분열되잖아요. 예, 지금 이게 트럼프 되면 저거 전쟁 끝난다고 그러고. 그렇죠. 지금 근데 트럼프 올라오면 확실한 거는 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끝난다. 끝날 거고 어쨌든 결론 날 거고 네. 그러면 이 인태 지역에서의 그 중심 저는 문제 충돌의 중심이 이 중국 본토가 평화 네. 통일을 한다고 하지만 이제는 평화란 걸 그렇게 중국 본토에서 강조하지 않고 그만큼 통일 문제가 지금 긴급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충돌의 중심이 여기 올 확률이 트럼프가 만약에 되면 훨씬 커지는 거죠. 예, 커지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이번에 그 이란에 새롭게 당선된 개혁파가 됐죠. 예, 그게 친미 좀 개혁파가 됐잖아요. 친밀하기보다는 일단 약간 좀 그래도 약간 네. 예, 뭐 치밀한 표현은 그렇지만 좀 약간 그래도 네. 좀 유두리 있는 그렇지. 이쪽이 됐으니까 그러면 하마스 뒤에 이란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 뭐 중동 이쪽 또 움직임이 또 네. 묘하게 간단 말이에요. 네. 그럼 또 이런 문제에 있어서 또 중국이 지금 중동에서 지난번에 사우디하고 이란의 그 대화도 이끌어냈고 네. 대사관 뭐 설치라든가 그런 면에서 이런 것들이 트럼프는 사실 이런데 크게 가치를 주지 않고 네. 딱 적대 세력이 중국이다 딱 정하는 게 트럼프거든요. 네. 그러면 건드릴 수 있는 게 대만밖에 없거든요. 네. 중국의 이 화를 건드릴 수 있는 네. 거, 노여움을 건드릴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대만 이슈는 더 불거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상상해 보는 거예요. 아까 트럼프가 되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조기 종전, 조기도 아니죠. 누가 지금 2년 반씩 끌 거라고 생각도 못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 네이밍이 잘못됐다. 러우 전쟁이라고 하니까 다 저거 길면 한 달 만에 끝난다고 했죠. 근데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니라 러미 전쟁이다. 러서 전쟁이다. 저게 서방하고. 그러면 저게 뭐 5년도 갈 수 있고 10년, 옛날 100년 전쟁도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트럼프가 오면 조기 종결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중국이 훨씬 더 좀 자유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제 러미러서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표현하기보다 예. 어쨌든 중국은 지금 유엔의 상위이사기고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되게 중립적인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애매모호한 표현을 쓰면서 누구 예. 편도 안 드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예. 근데 어차피 이번에 푸틴을 만나고 정상회담 했고 공동성명 냈고 근데 사실은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싸움 봐도 그렇고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비슷해요. 우리 보기에는 금방 끝날 것 같잖아요. 안 끝나죠. 아니 러시아 우크라이나 빼고 우리가 하마스 이스라엘 국가가 하마스하고 싸우면 우리 보기에는 하루 이틀은 끝날 것 같잖아요. 그것도 이름이 잘못된 것 근데 같아요. 못 끝나는 거 봐서는 지금 사상자만 늘어나고 안 끝나고 있잖아요. 뭘 말하냐면 이제는 미국이 옛날에 절대적으로 군사 절대적인 우위 그다음에 GPS라든가 이런 위성체계 절대적인 우위.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보를 빨리빨리 주니까 네. 그 세 번의 중동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그냥 뭐 바닥다 네. 이겨버리잖아요. 네. 근데 그게 지금 안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례와 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보는 사례가 뭐냐면 네. 이제는 그 뒤에 세력이 예. 좀 복잡해지면서 예. 이제는 누가 절대적이지 않다는 예, 거죠. 절대적이지 않죠. 그러면서 이게 두 나라 싸움이라 보다 뒤에 국제 정치 질서 속에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예. 그 뒤에 어느 세력이 누구에 따라서 이 전쟁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가 결론인데가 결국 국제 질서 문제죠.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니라 러시아 미국 러시아 서방. 서방이지만 사실 러시아가 혼자 하면은 절대 중국도 이렇게 거기 있는 거죠. 중국은 거기다 그러니까 부품 생산 어쨌든 이런 거 지원이 없으면 러시아가 버티지 못하죠. 뒤에 뚝 중국이 지원이라기보다 경제 협력인데 결국 경제 협력인데 근데 어쨌든 중국이 만약에 러시아 이런 경제 끊으면 러시아 경제는 무너지죠. 무너지면 싸움 못하죠. 돈이 없는데 싸움 어떻게 그러니까요.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가 지금 예. 이 두 가지 전쟁을 통해서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방증하는 그러니까 저 거죠.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실은 예. 미국의 압도적인 원탑으로서의 위상은 사람들이 갸우뚱할 것 같아요. 상상 불가한 이스라엘 같은 경우 옛날에 중동전 세 차례 와 그냥 순식간에 다 끝내버리죠. 얘기해버렸잖아요. 미국의 첨단 무기 이런 걸로. 지금 저런 상황 상상도 못할 네.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것도 28 전쟁, 네. 2 하마스 전쟁이 아니고 네. 사실은 미중 전쟁이다. 네. 미국과 중동의 전쟁. 그렇죠. 그죠? 그렇죠. 이 양상이 결국은 네. 얘는 중국이 군사 실력, 중국이 GPS, 이 위성 실력, 그리고 드론 네. 이런 것들이 이제는 미국이 절대 우세에서 네. 이제는 그 우세가 점점 줄어들었다는 게 이 두 그렇군요. 전쟁이 말해주고 있는 그러면 거죠. 이제 트럼프가 만약에 집권에 성공하게 되면은 네. 양안 관계는 좀 러시아 더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고 이스라엘 여기 전쟁 끝나니까 여기에 포커스가 딱 맞춰져서 비중이 더 커지겠죠. 전쟁의 기운이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는 속도를 더 가속화시킬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푸틴도 그걸 원하는 거 있고요. 그래야 자기가 전쟁의 이 진흙탕에서 빠지고. 그렇지. 그리고 트럼프는 항상 주요 적이 러시아보다 중국이라고 예. 인식을 확실히 하고 있는 사람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만 트럼프가 올라와서 빨리 종료가 되고 그다음에 뭐 중동이 그것도 뭐 우선 슬슬 뭐 이러면 예. 그냥 초점이 어디 가겠어요. 동부가 오는 거죠. 예. 예, 여기 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IRA를 비롯해서 뭐 네. 칩 액트인가 뭐 있잖아요. 예, 예. 그 뭐 반도체법 이런 거. 이게 이제 바이든 연간에 만든 건데. 맞아요. 그게 핵심이 뭐냐면 중국을 완전히 첨단 기술, 맞아요. 하나 남은 첨단 기술인 이 반도체에서 완전히 배제시킨다. 예. 대만 이거 건들지 마라. 예. 이런 양상이잖아요. 예. 그래서 한국의 삼성전자도 빨리 미국 가서 공장 그렇죠. 지어라. 예. 이런 거고. 예. 그리고 사실 미국과 대만과 일본의 어떤 반도체 동맹 같은 기운이 느껴지잖아요. 맞아요. 치포. 예. 그죠? 예. 그러면 트럼프가 되면은 네. 야 그런 거 필요 없고 우리 관세로 해결해. 경제적인 걸로 해결해. 네. 그래서 오히려 예. 대만의 중요성이 조금 덜해지는 거 아닌가? 경제적으로 해결한다면. 아, 글쎄, 저는 일단은 반도체는 조금 다른 게 반도체 산업 특징이 모든 산업 중에서 글로벌 공급망이 가장 넓은 산업이고 어느 나라도 혼자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산업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제조, 파운드리는 대만을 대체할 수 있는 나라가 없잖아요. 없죠. 예. 그리고 인텔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만 시간이 걸릴 거고, 네. 삼성도 열심히 하자 시간이 걸릴 거고, 근데 이 시간이 제 생각에도 적어도 뭐 10년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예. 대만의 중요성은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예. 엄청 계속 중요한 거고요. 예. 대신에 바이든하고 그 트럼프 차이는 바이든은 동맹국들을 내세워서 우리끼리 이거 해먹자 이런 주의라며 예. 트럼프는 중국이 안 주는 건 똑같아요. 예. 뭐 관세를 엄청 때리든지 아니면 어쨌든 근데 그냥 주지 마. 못 줘. 예. 그냥 어떻게 보면 뭐 저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조폭 두목처럼 그냥 주지 마. 주면 안 돼. 뭐 이런 식. 그리고 예. 너는 여과해. 예. 그리고 주면 안 돼. 뭐 이런 식이라고 하면 바이든은 망을 치는 스타일이죠. 망을 이렇게 넓게 망을 쳐서 걸려들게 하는 스타일이고, 근데 트럼프는 총알은 나한테 있어야 돼. 내가 내년에 갖다 바쳐. 뭐 주변국가도 갖다 바쳐. 예. 이런 식이고, 그리고 예. 쟤하고 놀면 안 돼. 놀면 때려. 뭐 예. 이런 주의니까. 예. 근데 중국을 기술 견제하는 거는 변함이 없고 똑같죠. 어허. 근데 행태는 좀 다를 수는 있죠. 반도체와 과학법은 주로 지원의 행태를 띠는 거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옛날 한 거는 주로 블랙리스트나 이런 데 올려가지고 그렇죠. 예, 못하게 하는 거죠. 네. 앵글을 조금 바꿔볼까요? 예, 예. 트럼프 때 우리 까마득하게 잊고 있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한반도에 전쟁의 기운이 많아지고 뭐 전쟁을 한다고 막 그렇게 겁을 네. 줬었는데 전쟁은커녕 김정은을 3번인가 만났어요. 트럼프가 네, 맞아요. 단 만났죠. 그게 아까 말하는 우익 세력의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적들과도 비즈니스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바이든 네. 연간에는 네, 묘한 분위기가 잡히는 게 이 네, 북중도 좀 멀어진 것 같고 네, 북러가 가까워지고 예. 푸틴하고 뭐 그렇게 잘 지내잖아요. 예. 그러면 트럼프가 만약에 집권하게 되면 중국과 북한,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냐? 예. 이것도 좀 그 좋은 질문이에요. 예. 사실 트럼프하고 러시아 친한다는 거 다 알잖아요. 뭐 네. 친한다는 표현 써도 되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코드가 맞지. 코드가 맞죠. 네. 뭐 둘이 스타일 뭐 네. 키는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네. 스타일 분위기 비슷한 거고. 근데 그 중국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은 그건 확실해요. 네. 지금까지 보여주는 게 일관성 있는 게 뭐냐면 아직도 미국 중심의 질서에서 네. 중국이 왕따 당하는 걸 절대 원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지금도 그 노력은 포기는 하진 않아요. 근데 기대는 네. 크게 안 하는데 중국은 일관적으로 뭐냐면 아직도 걔도 미국 질서가 계속 가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세계화 글로벌화거든요. 예. 그래서 쟤네 많이 달라놓으면 조금 더 주더라도 그래도 이게 버텨 상당히 우리가 엄청나게 올라올 때까지는
이게 가야 된다라는 주의예요. 현재 체제가 예, 이게 여질서 가는 게 편하다라는 거죠. 그게 바이든이 미국이라 보면 트럼프는 이걸 다 깨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게 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북한하고도 손을 잡을 수 있는 게 이익이 되면 1대1로 그냥 해결을 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 뭐 복잡하게 뭐 주변 나라 동원할 필요 없이 1대1로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의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올라오면 가장 큰 이슈가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왜냐면 중국은 일단은 국제 질서 속에서 왕따 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북중러가 같은 모습으로 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지금 북한하고 중국 관계가 좀 소원해지는 이유가 네. 중국은 걔도 될수록 유엔의 대북 계례 제재를 지키려고 하거든요. 예. 아니면 못 지킬 정도면 뭐 다른 방식을 취하더라도 네. 어쨌든 표면적으로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려 하다 보니까 김정일이 원하는 만큼의 그걸 다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김정은은 그래서 중국이 예. 싫은 거지. 좀 삐졌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좀 뭐 화난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꼬라진 좀, 거지. 예, 좀 그런 상황이고. 네. 근데 러시아는 푸틴이 이미 지금 범죄자 그런 범죄자 취급받듯이 이미 다 뭐 왕따 당하니까 둘이 마음대로 해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그러니까 네. 완전히 지금 뭐 군사 동맹에 가까운 조약 체결까지 갔잖아요. 네. 그리고 경제 협력, 군사 협력까지 다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중국이 보기에는 이게 너무 화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지금 이번에 뭐 그 핵실험도 그렇고 이런 거를 중국이 아예 통보도 안 하고 뭐 일본이 할지언정 중국에 통보도 하지 않고 뭐 김정은이 이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리고 뭐 한국에 뭐 누구 와 있는데 말이야. 그렇죠. 그리고 중국 보기에는 북한 김정은이 푸틴을 러시아를 통해서 중국을 좀 견제하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두 힘센 자를 양옆에 놔서 견제를 시키는 거죠. 맞아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중국이 그걸 모르는 것도 아니고 러시아를 너무 가깝게 끌어들이면 중국에 대해서 좀 견제하는 누가 봐도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푸틴의 입장에서는 자기만 전쟁하는 게 진흙탕에 빠진 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북한을 끌어들이면서 중국을 간접적으로 이 진흙탕 싸움에 끌어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봐도 중국은 불편하고 화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반대로 또 한국과 이렇게 좋은 제스처를 지금 만들어가면서 예. 거기에 대한 어떤 중국은 나름대로의 또 맞대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과의 관계가 좀 좋아질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고 또 반대로 트럼프가 올라오면 한국 이전에 핵미사일 갖고 가야 되냐 전략적 핵 미사일 갖고 네. 이런 이슈가 올라오는 거죠. 왜? 만약에 트럼프하고 보호비를 자꾸 올리는데 내라고 하는데 이제 안 해주겠다 이럴 확률도 없지 않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 북한하고 러시아는 이제 군사 동맹과 전쟁 같이 하면 참전하겠다 유사시에 하니까 같이 참전하는 그러니까 한국의 입장에서는 만약의 시나리오를 안 대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올라오면서 가장 큰 이슈는 이제는 한반도 핵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그 바로 핵 미사일이 만들어질 수 있는 정도까지는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이슈가 있는 거죠. 내가 보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이제 예를 들면 지난번에 방위비 협상 같은 것도 뭐 몇십 배 올리잖아요. 말이 안 되게 올릴 수도 있죠. 뭐 말도 안 되는 거 올리는데 지금 뭐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유사시 개입한다는 뭐 군사 동맹, 그렇죠. 뭐 이렇게 하는 게 예. 이게 레버리지네. 그러면 예. 트럼프 입장에 이거 완전 꽃놀이패예요. 네. 저쪽은 저렇게 한다. 그 우리 나가주지? 근데 확실한 건 있어요. 트럼프는 절대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뭐 절대적으로 말하기는 힘들지만 예를 들면 예를 들어 비유를 해서 지금 북한하고 러시아가 막 한국에 엄청난 위협 줄 정도로 막 그런다고 가정해서 트럼프한테 가서 예를 들면 한국 대통령 트럼프한테 가서 야 저렇게 쟤네 계속 위협 주는데 좀 어떻게 좀 방위 좀 더 강화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이런 말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트럼프는 그게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은 아니에요. 야, 걔 돈을 얼마 내나? 돈을 그럼 줘. 해주고 그럼 알아서 해. 좀 이런 과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한국은 전략적으로 대비할 수밖에 없는 거는 확실해요. 근데 바이든은 이런 경우 바이든이 대통령이 계속하면 이런 경우는 있죠. 한국이 러시아하고 북한이 계속 위협 주더라도 한국의 입장에서는 핵이 꼭 한국에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하와이에 있어도 되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해도 되니까. 근데
바이든은 그런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트럼프는 아니죠.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네. 예, 그런 자기가 막 어떤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 진흙탕 빠질 생각 트럼프 아니, 사실은 절대 없죠. 사실은 예. 바이든도 예, 똑같아요. 제가 보기엔 똑같아. 본질이 같죠. 본질은 미국의 이익이지. 당연하죠. 뭐 우리가 뭐 그게 있겠어요. 당연하죠. 근데 이제 예. 그 말과 제스처가 좀 다른 거죠. 예. 그죠? 본질은 같다. 예, 다 자기를 위하는 건 똑같은데 예. 방법과 수단이 다를 수가 방법론. 있는 거죠. 맞아요. 예. 목적은 똑같은 거죠. 근데 예. 일본은 완전 올인해 버렸잖아요. 일본은 바이든 기간 동안에 결론은 냈어요. 일본은. 결론 냈는데 예. 결론이 트럼프가 됐다. 그렇죠. 일본도 복잡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일본은 그걸 다 생각하고 일본이라는 나라 특징이잖아요. 예. 다 생각하고 지금 바이든이 미국하고 예. 지금 어제도 한미를 공조라고 해야 되나? 예. 어제 긴밀하게 왔잖아요. 예. 이것도 하고 예. 대신에 전쟁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는 거죠. 일본은 음. 확실하게 준비하고 있는 거죠. 예. 일본 옛날에 그 키신저가 그런 말 했잖아요. 키신저가 그 말이 나 되게 헨리 키신저. 예, 되게 인상 깊은데 만약에 그러니까 미국이 정말 패권지위에서 몰락했다. 이런 날이 왔다. 이러면 대량적으로 전쟁할 나라 4개를 말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일본이에요. 그 세 개는 어디에 나오죠? 그다음에 이스라엘, 예. 그다음에 러시아. 예. 그리고 그다음에 어딘지를 중국. 예, 뭐 알겠죠. 어쨌든 네. 중국은 꼭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 어쨌든 이게 세상에 이 나라들이 지금 호시탐탐 있다라는 그러니까 거죠. 예. 헨리 키신저가 돌아가셨어요, 작년인가? 예. 돌아가셨는데 예. 헨리 키신저 같은 예. 완전히 외교의 달인이라는 그 학자잖아요. 예. 그 사람도 일본의 예. 본질을 아는 거예요. 아는 거죠. 저기는 예. 전쟁 본능이 있다, 저는. 예. 그죠? 근데 이해는 되죠. 일본이 지금 입장 봤을 때 거기 섬이잖아요. 그리고 또 계속 이게 기후 변화 때문에 미래를 생각할 수밖에 없죠. 예. 중국 얘기 좀 해볼까요? 예. 중국 얘기 어떻게 해봅시다. 조금 나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지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엄청 안 좋잖아요. 지금 CPI가 뭐 역대 지금 뭐 마이너스로 가고 있고, 그러니까 소비가 계속 올라오지 않고 더 악화된다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M1 우리가 그 현금의 유동성을 말할 때 M0, 예. M1, M2로 나누잖아요. M0는 그냥 현금이고, 그렇죠. M1이라고 할 때는 현금의 플러스 기업 예금, 예. 그러니까 수시 입출할 수 있는 예금. 그다음 M2는 정기 예금까지 포함된 네. 거잖아요. 그래서 M1이 증가율이 빠르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소비를 하는 돈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중국이 지금 M1이 마이너스입니다. 줄어요. 예, 마이너스. 그 말은 뭐냐면 아예 그냥 소비를 안 하고 근데 돈을 계속 풀거든요. 근데 그 돈이 다 은행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다시 은행에 도는 거죠. 왜냐면 풀었어요. 네. 그게 일단 은행 예금으로 잡히는데 사람들이 그 돈을 받고 하는 게 뭐냐면 대출 상환. 예. 그냥 은행에 다시 다시 딜레버리지. 예, 그렇죠. 부채를 축소시키니까 돈은 풀었는데 그 돈 다시 은행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도는 거죠. 예. 밖에 이런 실제조업이라든가 실소비라든가 실물 경제에 가지 않는 거죠. 그렇죠. 은행 안에 계속 도는 거죠. 그러니까 M1이 마이너스 성장률한 거는 경제가 예. 굉장히 지금 심각하다라는 거죠. 예. 옛날에 일본에 그 예. 대차대조표 불황이라고. 예, 있잖아요. 맞아요. 보고 중국판으로 지금 나오는 거 같은데. 맞아요. 그렇게 정확하게 그렇게 된 거예요. 딜레버리징 하면서. 그 데이터가 되게 재밌어요. 네. 그 일본이 잃어버린 뭐 20년, 30년 지금까지 오는데 어떤 분은 15년이라고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 그게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내 문제인데 확실한 건 그때부터 플라자 합의부터 85년 플라자 이렇게 쭉 온 거잖아. 네. 쭉 떨어진 거잖아요. 확실한 거는 뭐 시간이 뭐 기간이 정확한 게 뭐 중요하겠습니다만 포인트는 뭐냐면 그때 그 국민들이 부채율 예. 정확하게 90년대 일본 국민들이 부채율과 예. 지금 중국 가계들이 부채율 있잖아요. 부채 비율. 예, 부채 비율 똑같아요. 오. 그러니까 근데 그다음에 기업의 부채율. 예. 심지어 지금 중국의 기업 부채율 그때가 더 높아요. 일본 기업 부채율보다. 예. 기업의 부채율은 예. 지금 유일하게 그때하고 지표가 다른 게 정부 부채율인데 정부. 정부를 두 개 나눠봐야 돼요. 예. 지방정부 부채율은 어마어마하고 아, 지방정부. 근데 중앙정부 부채율이 네, 지금 낮은 거죠.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아직도 걔도 안 좋다며 갈 수 있는 이유가
레버리지 유일하게 일으킬 수 있는 게 중앙 정부인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중국이 지금 돈을 계속 투자하고 뭐 어떻게 하는 게 중앙 정부거든요. 예. 지방 정부는 지금 돈이 없어요. 네. 지금 정말 그래서 이번에 삼중전회가 열리잖아요. 7월 그렇죠. 15일부터 18일까지. 그때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예. 세제 개혁이에요. 세제. 예, 세제 개혁. 어떻게 해요? 거기도 부자 감세 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GDP라는 건 1년에 새로 만들어내 새로운 부가가치잖아요. 그렇죠. 새로 만들어내. 근데 이걸 어떻게 나누냐의 문제가 있잖아요. 네. 이거 잘 나눠야 국가가 발전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나누냐의 문제, 나눌 때 하나는 국민들이 갖고 가는 새로 만들어낸 부가가치를 국민들이 갖고 갈 때 세 가지 채널이 있어요. 국민들한테 나눠지는 게. 네. 하나는 우리가 1차 분배라고 하잖아요. 그건 내가 벌어들인 월급이에요. 내가 회사에서 일하면 그렇죠. 그 월급 받는 게 1차 분배거든요. 그러면 중국 정부가 지금 강조하는 게 뭐냐면 야, 고부가가치 산업을 주도 산업으로 해라. 그래서 한국 사람들처럼 반도체나 이런 고부가가치 산업에 종사해서 월급을 높여주면 소비가 늘어나잖아요. 그럼 그렇죠. 경제가 또 발전할 수가 발전하는 있으니까. 그게 1차 분배를 강조하자. 그래서 지금 중국이 강조하는 게 신질 생산력이라고 하잖아요. 예. 좀 이따 제가 풀어드릴게요. 신질 생산력이라고. 신질? 예. 신이라는 게 새롭다. 예. 신규라는 신, 네. 질적 성장이라는 아. 질, 생산력. 예. 그래서 신질 생산이 어려운 단어를 썼는데 왜 그런 거 썼는지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1차 분배. 그러니까 신질 생산 고부가치 산업을 주도 산업을 하자. 그래서 월급을 1차 분배를 높게 주자. 네. 이게 중국이 지금 하는 건데 두 번째는 중국의 지금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세금 문제. 2차 분배는 세제 개혁이거든요. 예. 세금이라는 게 뭐냐면 있는 자한테서 걷어서 없는 자를 주는 게 세금 문제예요. 그렇지. 본질이지. 예, 본질이에요. 네. 그래서 어느 나라든 이 세금 제도가 가장 중요해요. 이거 잘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중국은 전 세계에서 세제 품목이 가장 적은 나라예요. 상속세도 없잖아요. 없어요. 재밌는 얘기 해줄게요. 한국은 예를 들면 부부가 네. 자산이 남편으로 돼 있는데 부인이 그걸 받으면 어쨌든 50% 상속세 이렇게 나고 자식이 받아도 50% 상속세 내야 되잖아요. 그래도 주식 팔고 난리죠 요즘에. 예. 그래서 큰일이 생기잖아요. 이거 아버지가 돌아가서 받았는데 세금 몇 조야. 그 돈이 없어. 그게 난리 나잖아요. 오히려. 네. 그래서 있는데 빈곤해진 거지 네. 같잖아요. 근데 중국은 직계가 부인이나 직계 일촌이라고 해요. 직계가 승계하면 세금이 없습니다. 그래요? 없어요. 그냥 기본 수속비만 있어요. 그럼 뭐 그게. 친구 아들한테 줄 때는 근데 세금이 있고. 직계 아니면 네. 세금이 30% 네. 뭐 이렇게 있어요. 네. 그것도 20% 30% 한국처럼 막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상속세도 이렇게 없을 정도로 네. 중국 아직 세금 품목이 굉장히 적어요. 네. 그래서 지금 10년 전부터 부동산 중국이 빈부격차가 커진 게 지금 소비가 일어나지 못한 이유가 네. 중국이 부채 가계가 1.27억이라는 게 1.27억 개라고 네. 하면 한 가족이 네 4명이라고 개. 하면은 4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채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처럼 이게 부채를 많이 짓고 사다가 소비가 안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소비를 하게 하려면 있는 자한테서 갖고 세금을 통해 받아와서 교부 이전해줘야 되잖아요. 그걸 세금을 통해 하는데 네. 세금 품목이 작다 보니까 2차 분배가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치밀하게 못 걷는 거네. 예,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엄청 큰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소비가 일어날 수 없는 구조적으로. 그 공동부유 얘기하는 예, 거구나. 그래서 이번에 삼중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이번에 지금 지방정부 부채가 너무 크잖아요. 예. 이 부채 상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왜 지방정부가 원래 투자를 하고 다 했는데 지방정부 부채에 휘달리다 보니까 투자를 못하니까 경제가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럼 지방정부 부채를 어떻게 해결할까? 예. 머리를 쓸 거 아니에요. 그게 방법 중에 하나가 세금이에요. 세금 문제. 어떻게 하냐면 과거에는 대부분 세무 품목이 국세예요. 중앙정부에 다 보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못 사는 성에다 많이 교부 이전해줬거든요. 뭐 티벳이라든지 이런데. 근데 이제는 많은 세수 품목들을 지방세로 돌리자. 그 중에 지금 소비세라는 게 있어요. 예. 소비세. 예. 원래는 이게 국세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소비세를 지방에다 돌리자. 그럼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안 풀겠는데 이거는 중국의 미래에 치명적으로 중요한 문제예요. 어떤 면에서요? 이게 소비세라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소비할수록 세금 많이 거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게 중앙세가 되면은 중앙에서 다 걷어들여서 네. 형님처럼 제일 높은 형님이죠. 네. 그럼 자
제가 좀 저 아들이 좀 못 사는구나 미래 티벳이나 신강에는 줄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게 지방세로 가버리면 네. 잘 사는 성은 점점 덜 살고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네. 그 소비세가 지방세로 하면 어디서 소비를 많이 상해에서 많이 할 거고 북경에서 많이 할 거지 티벳에서 많이 할 거예요. 그 비부격차가 더 계속 커지는 벌어지네. 거죠. 네. 근데 소비세가 걔면 지방세로 되면 또 지방 정부 behavior 지방 관료들이 behavior 행동이 변하는 거죠. 소비세가 지방세야. 지금까지는 부동산 그 토지 양도세가 지방세니까 중국은 부동산 엄청 발전시켰잖아요. 땅을 파고 네. 난리 났잖아요. 근데 네. 만약에 소비세가 지방세하면 관료들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소비를 무지하게 진작시키겠죠. 그렇죠. 네. 어떻게 하나 뭐 소비가 많이 일어나도 난리 나겠죠. 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하겠죠. 자기네 그렇죠. 지방으로. 네. 더 인재 유치하고 막 오게 하면 걔면 못 사는 데는 젊은 애들은 다 점점 막 우대 정책 때문에. 대도시 집중. 예. 네. 그럼 이거는 중국이 그채도 빈부격차가 더 커지는데 네. 그래서 지방 세금 문제, 지방채를 해결하려고 하는 아이디어도 있어요. 이번에 그 관전 포인트로 봐야 되고 네. 두 번째 삼중전의 관전 포인트 신질 생산력이 제일 위에 올라올 거예요. 네. 근데 신질 생산력이 옛날에 그 중국제서 20이요 들어보셨죠? 네, 중국제서 20이고 중국의 옛날에 그 만인 혁신 리커창 총리 때 온 국민이 다 혁신해라 기업을 만들어라. 양보다 질이다. 예, 이런 거 근데 아니에요. 후에 어제도 후진터 때부터 이런 과학 발전론 이런 거 하면서 왔는데 네. 왜 시진핑 정부가 갑자기 신질 생산력이라고 작년부터 엄청 띄우냐? 이게 등소평 11기 삼중전에서 그때 이렇게 생산력이라는 개혁 생산력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예. 중국 경제가 오늘까지 비상한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신질 생산력이 단어로 등소평에 버금가는 그런 이펙트를 주면서 더 중요한 거는 신질 생산력을 할 때는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뜻이 안에 돼 있어요. 지금까지는 원천 기술, 핵심 기술을 다 미국 거 썼거든요. 그렇죠. 근데 미국이 일단 못 쓰게 하고 네. 그리고 이제는 단독으로 갈 수밖에 없고 네. 이제는 원천 기술을 우리 돈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이. 그렇죠. 중국이. 네. 미국이 또 주지도 않고 네. 앞으로 점점 결국 중국이 어제는 상당 부분 이제는 왔어요. 옛날에는 추격하면 됐지만 이제는 많은 것은 펄스가 된 상황이에요. First. 그럼 네. 앞에 먼저 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개척해서 가는데 지금까지 미국이 그 역할을 해줬어요. 네. 전 세계 기술은 미국이 앞에서 개척해서 가서 뒤에 나라들이 국물처럼 떨어지는 걸 먹고 발전했는데 네. 이제는 중국이 그게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신질 생산력이랄 때는 내가 이제 First mover다. 월동으로 가야 된다라는 뜻이 강하게 있고 미국에 대해서 어떤 의존도를 기술 의존 줄여야 된다라는 게 우리가 원천 기술을 해야 된다는 뜻이 많이 포함된 표현이기 때문에 일반적 표현을 안 쓴 거예요. 신질 생산력. 신질 생산력 표현을 쓰는 겁니다.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그게 이번에 그 6월 27일에 있는 그 중앙정치국 회의. 먼저 거기서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삼중전에서 그걸 이렇게 구체적으로 반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관전 포인트가 봐야 됩니다. 이게 세제계 쪽이 나오냐. 그러니까 지방채 문제를 어떻게 할 중앙에서 거지. 지방으로 지방세를 많이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 아까 치명적인 문제라고 한 게 중앙이 돈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중국의 가장 큰 장점이 뭐였죠? 중앙이 힘이 세니까 네. 지방이 다 따라주고 앞으로 가 하면 가고 오라면 오고 이랬는데 부부간에도 돈이 있는 자가 목소리는 없잖아요. 중앙이 만약에 돈이 세수가 줄어들고 돈이 맞아요. 없으면 지방이 네. 옛날 중국 항상 이래 분리되면 다시 합쳐지고 다시 분리되고 이 역사를 반복해 왔거든요. 네. 그래서 중앙이 만약에 이게 세수가 줄어들었을 때 중국 경제가 또 어떻게 근데 그 가냐. 시진핑은 지금 3기를 해가지고 자기가 지금 왕처럼 군림하는데 그걸 하고 싶을까요? 그렇죠. 내가 꽉 들어치고 그렇죠. 야 신장 일로 와. 맞아요. 내 말 들어라. 딱 하고. 그래서 중국은 지금 어떻게 보면 등서평 78년 11개 삼중전에 이래 중국이 그때 극좌에서 극사회주의에서 네. 상품 경제라는 표현으로 시장 경제를 도입한 거잖아요. 그래서 네. 중국이 오늘까지 올 수 있는 어떤 혁명적인 계기가 마련된 건데 네. 지금 그 시점에 온 거예요. 또 한 번의 11기 삼중전에처럼 중국이란 나라가 미래가 어떻게 되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 오다 보니까 원래 작년에 열리는데 못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의 내용이 중국의 미래를 좌우지할 정도로
그 11기 3중전에 등서평이 11 3중전에 계획 개방에 버글감 정도로 지금 시점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 지금 어떤 정책을 취하느냐에 중국의 운명이 달려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어떤 정책을 딱 하기에는 또 저기 태평양 건너 미국이 좀 변동성이 크니까 저거 바이든이 됐을 때하고 트럼프가 됐을 때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데 수가 달라질 텐데 저는 그게 그렇게 중국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큰 흐름은 아까 줄기는 아까 그 줄기는 아니, 누가 와도 그게 있지. 큰 그거는 네. 어쨌든 미국하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건 안 변하니까 네. 그건 이미 기성 조건으로 하는 거죠. 그걸 기본 옵션으로 하고 네. 중국이 어떻게 가야 되나를 짜다 보니까 이름이 신질 생산력이 된 거예요. 그게 표현이 신질 생산력으로 된 거예요. 예. 어떤 분이 그래요. 시진핑은 이상한 용어 많이 만들어낸다고. 맞아요. 경제학의 교과서에 없는 걸 만들어내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좋죠. 왜? 그렇죠. 해설이 할 필요해요. 일이 생기니까. 해설이 필요해요. 예, 막그 전통 경제학 표현을 쓰면 뭐 저 같은 사람 필요 없죠. 그 시진핑하고 근데 신질 생산력 이런 거 외국인들이 듣기에는 너무나 예. 뭐지? 그렇죠. 예,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요번에 제3차 전체 3중전 회의가 예. 매우 중요한 거다. 예, 이거. 엄청. 몇 월 며칠이라고요?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7월 15일 다음 주네요. 예, 바로 옵니다. 예. 한국하고는 이게 예. 뭐 조금 개선이 될 것 같으세요? 약간 그런 움직임. 아, 그거는 트럼프냐 바이든에 따라 영향 많이 받아요. 어떻게 받아요? 일단은 트럼프가 오면은 모르겠어. 만약 1기 트럼프가 왔다. 네. 근데 트럼프도 제 생각에는 한 4년 쉬었잖아요. 완전히 1기처럼 하지는 않을 거예요. 뭔가 변환이 있을 건데 기본 사람이면 안 변한다고 기본은 안 변해. 예, 기본은 있는데 어쨌든 근데 확실히 동맹의 가치는 떨어지니까 한국이 예. 자기 자주적인 노력을 더 해야 되다 보니까 예. 그러면 북한처럼 표현 쓰긴 좀 그렇습니다만 예. 내가 중심이 돼서 이 대국들 간에 이거 해야 되는 거죠. 한국이. 그리고 거기에 따라 뭐 필요할 땐 중국하고 친한 모습을 보일 수 있고 필요할 때는 뭐 미국하고 친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한국이 점점 더 똑똑해져야 되는 건 맞죠. 트럼프가 오면. 맞아요. 예. 간이냐 쓸개냐 예. 뭐 그런 거 없어요. 예. 사실. 그죠? 아우, 그냥 국민의 이익이 극대화가 그러니까. 그 국가의 목표 함수입니다. 목표 함수를 해야 돼요. 또 얼굴에 철판 깔아야 돼. 예. 그죠? 근데 얼굴에 철판 깐다는 게 우리 개인의 인생 놓고 봐도 네. 그런 사람들이 고수예요. 예. 예? 그게 고수예요. 개인은 고수. 또 그런 사람 만나면 좀 정냄이 떨어지는데. 그렇긴 하지만 제가 네. 살아보니까 예. 앉을 때는 앉고 음. 설 때는 서고 그게 고수입니다. 자, 환율 이런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어? 네. 야, 저 안유아 교수님도 대부분 수입이 원화로 돼 있죠. 네, 그게 참 그래요. 네. 요즘 좀 별로 완전히 뭐 기분 안 좋으시겠어요?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기분이. 예. 아, 정말 이건 솔직한 심정, 이건 정말 현실적인 문제예요. 네. 이게 원화는 가장 큰 한계가 예. 한국은 자기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게 한계예요. 예. 맞아요. 여기서 바람 불면 여기 시리고 저기서 네. 바람 불면 여기 시리고 그게 환율에 반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환율이라는 거는 그 나라 화폐의 대외 가격이잖아요. 그렇죠. 대외 가격인데 금리는 대내 가격이고 교환가치. 예, 돈의 대내 가격이 금리고 네. 대외 가격이 환율인데 맞아요. 한국은 하필이면 경제 체제가 네. 사람 놓고 말하면 체질이 예. 대외 체질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가격 변수가 환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뭔들이 또 삼각형 모델에 의해서 예. 이거는 통화정책을 독립을 하다 보니까 환율을 개방해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놀뛰기 지나보니 막 1,400원 막 50근처까지 갈 때도 있고 네. 막 근데 지금 조금 미국이 금리를 인하한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지금 그래도 1,370 얼마나 또 조금 이러고 막 1,400 넘어가면 또 온 머리가 곤두서고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어요. 자산을 이거는 살기 위해서 달러 무조건 돈 벌면 달러. 그다음에 엔화 같은 건 전략적으로. 그다음에 위안화, 원화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예, 이거는 저한테는 너무 중요한 문제. 그러니까. 저는 맨날 환율 위험에 노출돼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한국에서 네. 태어나서 한국에서 공부하고 한국에서 돈 벌고 한국에서 예. 여생을 지내는 분들은
사실 그게 약간 둔감하더라고. 아 근데 돈이 많으면 안 그래요. 그렇죠. 돈이 그러니까 어느 액수냐에 따라 달라요. 근데 그 돈 많은 분들 중에서도 사실은 해외에 살아보거나 예. 안유아 교수님처럼 해외에서 오신 분들은 예. 무지하게 민감하거든요. 그게. 정말 민감하죠. 근데 근데 그거는 사실 돈에 꼬리표가 없듯이 예. 사실 자기가 100억 있다, 예. 1000억 있다, 혹은 10억 있다. 이건 그 백그라운드하고 관계가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아 정말 이거는 너무 중요한 문제죠. 특히 한국인으로서는. 예. 위안화는요? 위안화도 많이 절하가 됐어요. 예. 위안화가. 근데 위안화는 솔직히 위안화 환율은 가격이라고 말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 물건이 가격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충분한 경쟁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환율이 시장 가격이면 원하는 시점에서 원하는 만큼 마음대로 대환을 해야 되잖아요. 예. 중국 사람들이 달러가 필요하다면 원하는 만큼 원하는 시점에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해놨잖아요. 예. 중국은 위안화를 대내를 막아놨어요. 한국하고 딱 반대예요. 한국은 대내를 개방해놨어요. 무슨 말이냐면 한국 사람 마음대로 달러를 바꾼다는 얘기고 네. 중국은 달러를 마음대로 못 바꿔요. 예. 근데 한국은 원화를 대외를 막아놨어요. 네. 원화를 베트남이가 못 써요. 근데 그렇죠. 중국은 대외를 개발해서 위안화를 해외에서 마음대로 쓰게 해놨어요. 예. 그러니까 중국의 환율은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시장 가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태안 못하게 했는데 그게 어떻게 시장 가격이에요. 예.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아, 이 얘기는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왜냐면 물어보세요. 중국 전문가를 모셔놓고 이게 주식시장 얘기를 하면 중국 주식시장만 얘기할 것 같아서 근데 지금은 사실 중국 주식시장에 별로 관심들이 없어요. 맞아요. 그죠? 우리의 모든 관심사는 미국. 엔비디아. 그중에서도 맞아. 엔비디아. 예. 예? 아니 그 어떻게 보고 계세요? 미국 일단 버블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버블이라고 아, 제가 했다가 그냥 망신 나가고 이걸 제 유튜브 예. 그리고 제 그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썼어요. 예. 아주 깊이 썼어요. 풀람 예. 되게 긴데 예. 저는 이게 일반인들한테 주는 내용과 예. 그냥 이렇게 전문가한테 주는 내용 조금 다르거든요. 예. 근데 그 풀람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예. 그냥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간단하게 말할게요. 중국하고 미국이 갈등하잖아요. 이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10년, 20년 살아가는 데의 기본 전제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 가치를 볼 때 예. 그냥 1차원으로 기업만 보면 안 돼요. 예. 이걸 기본으로 깔고 봐야 되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앞으로 이 미중 갈등이 노출된 주식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에 따라서 이 가치를 순수하게 이 기업의 영업이익을 판단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커요. 그렇죠. 예, 결국 엔비디아 지금 가격에서 2배 가기 되게 힘들잖아요. 예. 솔직히 말하면 지금 가격에서 2배 가기가 과거보다 난이도가 훨씬 높아졌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주식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중국이 안 좋잖아요. 예. 중국의 실제는 그 광산, 전 세계 광선의 60%를 차지하는 주식이 있어요. 예. 근데 가격이 얼마냐면 20원이에요. 20원? 예, 그게 한국 돈으로 얼마냐면 4,000원이에요. 예. 그래서 그 스타벅스 커피 하나 아메리카노 마시면 4,000원이잖아요. 예. 그 4,000원으로 마시면 네. 화장실 가면 없어지잖아요. 스타벅스가. 예. 근데 그 전 세계 광산의 60% 그것도 그 니켈처럼 반도체 반에 들어가야 되는 광산 네, 주식이에요. 이차전지도 그렇고. 예, 그게 4,000원밖에 안 해요. 한 주에? 예, 근데 그게 8,000원 가기에는 지금 좀 웃기라는 거지. 예. 지금 이미 그게 50% 떨어졌어요. 예. 이게 주식이. 예. 근데 그게 50% 100% 가는 건 1도 아니라 20원에 40원 가는 40원 가짜 한국 돈으로 8,0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근데 엔비디아가 2배 100% 먹기는 점점 난이도가 어려워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주식을 이 시점에서 굳이 얘기해라면 시간도 많지 않으니까 포인트 2개예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굳이 가격 차이를 먹겠으면 이런 기회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모를 때는 배당 인덱스 사는 게 좋아요. 중국에 배당률이 높은 주식이 많아요. 배당률이. 지금 배당받고 주가 빠지면 어떡해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 빠진다는 뜻이 벌써 무슨 뜻이냐면 사고 팔고 하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내가 배당 수익률만 보고 가면 네. 일단 수익률이 5%예요. 예를 들면 네. 수익률이 기본 배당 수익률이 8%, 매년 8% 수익률인 거예요. 가격을 떠나서 매년 나한테 8% 배당 수익률을 주는 주식이 있다니까요. 그럼 내가 매년 그냥
나 그냥 배당 수익만 먹겠어 하면 가격 움직이면 나한테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망하지만 않는다. 예, 그렇죠. 상장 폐지만 안 되면은. 근데 그게 보통 대형주들이 그렇거든요. 이런 네. 뭐 중소기업주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그런 걸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 분리해서 해야 돼. 내가 배당 수익률을 갖고 갈 것인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사다 팔구를 할 건데 사다 팔구를 한 주식들을 가지고 일반 보통 투자자들이 수익을 실현시킨 쉽지 사례는 않다,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이 얘기를 나누에 따라 답을 다르게 주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미국 주식 좀 비싸다고 보시는 거네. 예. 지금. 예. 그러니까 하기야 엔비디아가 시총 1위권이니까 1위도 제가 그걸 하고 자세히 있으니까. 이렇게 양측에 두 개측에 다 분석을 해놨어요. 예, 네. 그래서 공간이 어디까지 있을까 그걸 보는 거죠. 예. 그냥 살짝 그 안유아 교수님의 포트폴리오는 어떤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사실은 주식을 여기서 이렇게 기업 이름 말해도 돼요? 기업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네. 대형주를 어느 나라? 그러니까 중국 있을 때도 많이 했고 네. 한국 거도 많이 했고 근데 돈을 좀 번 건 한국 주식이에요. 한국 주식으로? 한국 주식이 가성비가 좋은 주식이 너무 많아요. 어라? 예. 근데 야. 우리는 슬프게 뭐냐면 미국 주식 못 해요. 그거 아세요? 중국 사람 미국 주식 못 해요. 아, 못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요. 그러니까 처음 알았네. 예. 그래서 나는 한국 사람으로서 글로벌 주식을 안 한다? 나는 너무 그 아까운 한국 국적을 왜 이렇게 낭비하냐 이 생각 든다니까요. 야, 오늘 저 충격적인 얘기 들었어요. 안유아 교수님은 국적이 중국이잖아요. 물론 이제 한민족의 피가 흐르지만, 그죠? 네. 엄연히 중국 사람이에요, 법적으로. 근데 이분은 지금 미국 주식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다. 미국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중국에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못하게 하죠. 중국에서 못하게 한다. 그죠? 네. 그런데 한국에서 지금 꽤 오래 사셨는데 한국 사람 이해가 안 된다. 누가? 한국 국적인데 자유롭게 미국 주식 사는데 다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냐? 다 할 수 있잖아요. 어느 나라 거나. 이처럼 그거 아시죠? 한국 여권이 전 세계 갈 수 있는 나라가 싱가포르 다음으로만 타는 거.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주식도 그렇다고요. 주식. 그리고 한국이 또 장점 뭔지 알아요? FTA. 네. FTA를 제일 많이 체결한 나라가 한국에 58개 국가. 그러니까 한국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 하면 전 세계 58개 국가와 지역에 무관세를 간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난 중국 가서 이 얘기만 해줘요. 네. 야, 한국이 얼마나 좋은지 아니? 그 중국 사람들도 옆에 나라를 몰라요, 한국을. 그냥 뭐, 네 말이 진짜야? 정말? 맞는 말이네? 이래요. 제가 미국 주식 하게 해드릴게요. 예, 이게 방법이지. 그 뒤에 타이거 ETF. 그러니까 방법 없는 건 아닌데, 우리가 한국 개인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건 참 울림이 있는 얘기예요. 예. 뭐 미국 주식을 지금 사라 마라가 아니라 기회를 활용해라 이거죠. 미국 주식을 살 수 있는 한국 사람들의 입장이 얼마나 부러운 거냐. 예, 그렇죠. 그죠? 예, 자유롭게 환전하고 자유롭게 미국 주식 사는. 나 한국 사람이 한국이 갖고 있는 장점을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를 알고 있냐 이런 질문 하고 싶어요. 제가 그래서 전국 무료 강연 하려고 했어요. 전국을 다니는 무료 강연. 기여하세요. 한국에 사는 게 얼마나 많은 기회가 많은지를. 기여하시라고. 예? 그거는 그렇게 다른 문제고. 알았어요. 이제 끝날 때가 돼서 네. 그냥 객적은 소리 한번 한 네, 거예요. 네, 근데 네. 진짜 오늘 제가 진짜 광범위한 질문했잖아요. 트럼프 얘기부터 해서 뭐 전쟁 얘기, 양안 관계도 하고 환율 뭐 삼중전에 또 신질 생산력. 신질 생산력 여러분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했는데 제가 1시간 동안 딱 이제 1시간 다 됐는데 1시간 동안에 가장 울림이 있는 얘기는 마지막 멘트네. 자유롭게 미국 주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도 안 쓰고 계시는 분들은 그 권리 있으면 사고 싶다. 맞아요. 그죠? 맞아요. 네. 아까 그 주식 풀어주는 거 유튜브하고 어디 네이버 뭐 거기 프리미엄 쓰였다는데. 콘텐츠. 그거 엔비디아에 대한 한번 자세한 보시고요. 분석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그것도 이제 시효가 있잖아요. 보다 보면 이제 다 볼 때 있잖아요. 8월 달에 나오셔서 그 얘기 한번 하십시다. 그럽시다. 네? 저는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저한테 항상 시간을 충분히 주세요. 국내에서요. 딱 60분 드리는 프로그램이 이게 유일해요. 알겠어.
죽겠어 좋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안효화 교수님과 네. 한 시간 네. 동안 정말 주제에 관계없이 제가 평상시에 궁금한 거 다 물어봐다가 네. 그 울림이 있는 얘기 네. 들었고 또 예약을 8월 달에 예약을 했으니까 여러분 네. 한 달만 기다리십시오. 네. 제가 또 모시고 재밌는 시간 만들어 드릴게요.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시고 네. 8월 달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번 인터뷰까지 여러분께 좋은 컨텐츠 드리려고 준비 열심히 해서 또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